막판에 대선 싸움이 이 다툼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 전체 구도로 봐서요. 문재인 후보가 현재 약간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40% 중반대까지 나오다가 45까지 나오다가 최근의 조사에서는 40% 초반과 30% 후반대가 많아졌습니다. 좀 하락을 했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이제는 거의 20% 전후대의 지지로 나오고 있고, 홍준표 후보가 16, 17까지 나오다가 데일리안 조사, 오늘 나온 조사에서는 21.2로 19.4%를 받은 안철수 후보를 제쳤습니다. 자, 시간이 문제이지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제끼는 부분은 대선 전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근데 전체적으로 2007년의 대선 상황이 지금 2017년 대선 상황과 비슷했다고 봅니다. 당시에 노무현 정권이 완전히 붕괴되어서 여당의 후보였던 정동영 후보가 26.2% 득표했고, 그 다음에 문국현 후보가 야권 성향으로 왔지만은 단일화하지 않아서 5.8%, 그리고 민노당 권영길 후보가 3% 좀 더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권으로는 이명박 후보가 48.7, 그리고 이해창 후보가 16% 정도 얻었습니다. 자, 지금 이걸 거꾸로 해보면 문재인이 당시 이명박이고, 그 다음에 안철수가 이해창이고, 그 다음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 당시 정동영이고, 홍준표가, 그 다음에 유승민이 문국현이고, 그리고 조원진이 지금 그때 권영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서로 상황만 바뀌었지 거의 유사한 상황인데요. 그때 최종적으로 이 보수 쪽은 64, 진보 쪽의 합계는 36을 얻었습니다. 그럼 정동영이 26%를 넘게 얻고 진보 쪽의 전체 합계가 망하는 국면인데도 36%를 얻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상승을 이렇게 반갑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저도 뭐 영 질이 맹렬한 것보다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지더라도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 때와 유사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핵 때 누가 보더라도 탄핵 판결이 나올 거라고 봤고, 국회에서도 탄핵 의결이 될 거라고 봤는데 전부 자기만의 함정에 빠져서 국회에서도 의결이 안 될 거고 헌재에서는 기각될 거다라고 했죠. 박 대통령 구속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우리가 트럼프 때 많은 사람들이 여론조사에서 힐러리가 이기고 있다 했지만은 트럼프가 된다고 황 소장은 이야기해놓고는 지금은 거꾸로 여론조사에 의해서 보수의 홍준표 승리가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여론조사에 이기고 있는 문재인이 이긴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문재인 이긴다고 이야기한 거 없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상황을 쉽게 연결시켜 가지고 지 필요한 대로 해석하는 부분은 잘못이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을 뿐입니다. 언론의 여론조사가 총선을 예측하거나 이런 데서 실패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총선이 아닌 대선에 있어서 여론조사는 비교적 총선보다는 정확하다는 거고, 여론조사에서 한 5% 안팎의 이런 차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차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은 플러스 마이너스 2.5에서요. 그것보다 훨씬 벗어난 부분에서 여론이 커버 못하고 있는 새로운 현상은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수 후보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언론의 여론조사는 다 엉터리야. 뭐 개별적으로 댓글 달아난 거 보면 홍준표 45로 간다라고 문재인 무슨 35 어쩌고 저쩌고 이랬는데, 그냥 물 떠놓고 기도하는 기복 심리하고요, 이 과학이나 분석하고는 다르게 좀 봐야 된다는 걸 지적을 하고 싶고요. 홍준표가 이기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이기기 위한 전략이 홍준표한테 이렇게 조언이 되고 거기에는 따끔한 매질도 있어야 됩니다. 자유한국당 하는 행태를 보면 있어야지 무조건 맹목적으로 숨어있던 보수가 45% 나와서 대선은 승리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큼 황당한 게 없다. 지금까지 그런 소리 하다가 이 꼴까지 와가지고도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 차리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보고 누구 지지하냐? 그거 묻지 마세요. 저보고 문재인한테 붙어 먹었냐? 차라리 욕을 하세요. 욕을. 자,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자고 하면 마치 재 뿌리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보수의 진영 내부에 이건 파스여적이고 시금방지고 비과학적이고 종교적이고 주술적인 분위기가 보수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끄덕차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한 15, 20% 박근혜 탄핵 기각을 바라는 사람만 해도 20%가 됐는데 지금 홍준표 후보가 모아놓은 표가 20%다 하면 그거는 강경 보수만 어느 정도로 규합을 한 수준입니다. 그 숫자도 많기는 많지요. 그렇지만 엄청 많아 보이고 뭐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말로 되는 것과 그 숫자를 끌고 모으는 데 성공했다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부분을 알고요. 일주일 남겨놓고 거대한 방향 전환을 하는 승부수를 던져야지 기득권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하고 안보만 이야기하다가는 숫자가 크게 많이 못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거는요, 빠른 속도로 올라오는데 성공했어요. 지금 얼추 보면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한 일주일 만에 지난주 화요일에 홍준표 후보 지지가 중앙일보 조사에서 11.7, TV조선에서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7.6, 한국경제에서 9.5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날 홍준표 한국일보에 10.5 그리고 수요일날 9.7 매일경제 그리고 이 목요일날 이제 14.8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제 오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일주일 사이에 한 10% 이상을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합니다. 그러면 지금 홍준표 후보가 최대치 21.2%를 기준으로 앞으로 일주일 안에 10%가 더 오른다고 하면 31.2%인데 31.2%로 대통령 당선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홍준표 후보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에 20%가 더 오르면 41.2%입니다. 그런데 41.2%가 된다 해서 대통령 당선이 가능하냐? 지금까지 41.2% 받아서 대통령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20%가 더 오른다는 일이 가능할 것인가? 20% 더 올라도 안 됩니다. 홍준표 후보가 당선이 되려면 일주일 동안에 25%가 더 올라야 됩니다. 그러면 거의 문재인을 반대하는 사람 전부 홍준표한테 다 와야 되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는 한 5% 안으로 쪼그라들어야 되고 유승민 지지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안철수와 심상정의 지지가 합쳐서 한 15, 그럼 남은 85죠. 85 중에서 홍준표가 45 정도를 얻어야 문재인이 40이 되는 겁니다. 홍준표가 43을 얻으면 문재인이 42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 하면 심상정의는 또 그냥 있겠습니까? 7, 8%, 9% 되는 지지를 가지고 문재인한테 또 얹을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이 또 50%를 넘어갑니다. 안철수가 5%까지 쪼그라들었으면 안도 끝까지 뛰겠습니까? 5% 가지고? 어디로 엎어지겠습니까? 홍준표 지지를 선언하겠습니까? 그 당이 다 호남 의원들인데요. 그러니까 참 분위기 깨서 미안하지만은 갈 길이 굉장히 험난하기 때문에
대선 운동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어쨌든 좀 기분이 좋을 수 있는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데일리안 조사에 따르면 처음으로 여론조사에서 2등을 했습니다. 자, 길 잃은 보수가 홍준표를 향해서 대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홍준표 후보는 제가 볼 때도 후보 자체로 놓고 보면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어디 단점이 없는 후보가 어디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의 현 수준으로서는 친박 후보를 내겠습니까? 누구를 내겠습니까? 가장 적합한 후보를 냈다고는 볼 수 있고, 본인 스스로가 TV나 유세장에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말이 되는 여당에 있는 몇 안 되는 후보 중에 하나다. 또 그 말로서 이슈 파이팅을 할 수 있는, 노이즈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후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재인은 40% 지지율에서 이상의 지지율에서 소폭 하락을 해서 데일리안 조사에서는 41.8%를 해서 2.5%가 내려갔습니다. 자, 홍 후보는 지난주보다 6.4%가 올라서 21.2%를 해서 안철수를 제쳤습니다. 최근 3주 동안에 무려 12.1%를 뛰어 올랐다 이러는데,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라 1주 안에 한 10% 올랐다고 말하는 게 더 무서운 상승세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홍준표 후보는 이전 2주 동안에는 거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보다 더 내려갔죠. 안 후보는 19.4%로 3위로 주저앉았는데 3주 전 지지율보다 17.6%가 빠져서 날개 없는 추락이다. 안 후보한테 기웃대던 보수들이 지금 홍 후보한테 발길을 옮기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심상정 후보는 지난주보다 4.4% 상승 아닌 8.7로 지지율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심 후보한테 좀 올라간 표들이 문 후보 표를 좀 갉아먹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유승민은 3.9%로 여전히 바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지지율이 한계가 나왔는데요. 내일 이 최종적으로 여론조사를 대선 전에 발표하는 데서 이와 유사한 것이 몇 개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마지막 승부수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저는 홍준표 후보가 주거정책에 대해서 싱가포르식의 저소득층, 젊은층에 대한 과감한 주거 공급을 약속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대기업 회장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대기업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는 문을 닫는 조치까지도 취할 수 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노무현 정권 삼성이 정치 개입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재벌들의 대리인격인 인물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면세 감세 엄청 해주고 규제 완화 엄청 해줬죠. 박근혜 정부 삼성이 최순실이 구워 삶아서 정권을 가지고 놀다가 저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살기 위해서 협박을 해서 돈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돈을 줘가지고 정치판을 저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유리한 대로 이렇게 끌고 가는데, 이걸 홍준표 후보가 안 하면 처벌 안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기업 사주들이 정치에 개입해서 커넥션을 만들거나 선거에 개입을 해서 영향을 미치거나 장난을 치면, 물론 노골적으로는 하지 않지만은 사형에 가까운 기업 해체까지도 하겠다라는 수준으로 정경유착을 건절하겠다고 강한 선언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기업의 고유 활동의 영역에 대한 정치의 방해가 아니라 기업이나 잘하고 있으면 될 건데 덕을 좀 보겠다고 적극적으로 들어온 돈을 가지고 정치판을 타락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다고 말을 하는 것은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미국에도 트럼프가 멕시코로 갔던 각종 제조회사, 자동차 회사를 돌아오라고 하는데 그게 자본주의하고 일치합니까? 누구나 다 비용이 가장 낮은 쪽을 향해서 이동할 자유가 자유시장 경제에 있지요. 그럼 트럼프는 빨갱이입니까?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요, 재벌들은 세금만 잘 내면 된다는 게 아니라 세금이라도 잘 내면 다행인데 세금도 안 내는, 제대로 안 내는 재벌이 대부분이고, 세금 제도를 면세, 감세, 탈세해서 또 해외에 수출하고 수입하는 데서 장난을 엄청 치고 있는 부분을 그냥 안 두겠다고 말을 하는 게 맞는 말이라는 겁니다. 무슨 기업 잘하는 재벌들을 손팔로 비틀어서 쪼아서 덕을 보겠다고, 그런 건 저도 반대합니다. 기업만 하라는 거예요. 정치판에 와서 덕 보겠다고 돈 뿌리고 장난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정권마다 있었으니까요. 그 이야기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서민들의 생활 비용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담합하는 기업들은 그야말로 문을 닫게 하겠다고 한번 그 이야기도 하세요. 가격 담합에서 중산층 서민 덩치는 이건 악덕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학 입시를 간결, 단순, 투명하게 학력고사 부활로 가겠다고 선언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업만의 일자리 창출, 일자리를 기업에만 맡긴다, 이거 웃기는 소리라고 봅니다. 정부가 나서서 과감하게 예산을 대부분 일자리와 연결해서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각 부처 예산이 그 부처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쪽으로 연결시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지 않는 이런 예산 사용은 억제를 하겠다고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거, 일자리, 대기업의 횡포, 정경유착, 부패 척결 등을 강하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도 홍준표 후보에게 10대 후반, 20대, 30대, 40대까지, 50대 초반까지의 표들도 모이도록 해야 여기서 표가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고요, 지금처럼 안보 문제만 이야기를 하고 대기업이나 기득권의 입장에 따른 이야기를 하는 모양으로 비춰지면 표가 더 올라가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턱에 찹니다. 이까지는 오지요. 저도 이까지는 온다고는 봤습니다. 20% 넘어서 25%, 30% 가려면 메시지를 바꾸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이 터져라 이야기를 합니다. 저보고 누구를 지지해달라고 말을 하기 전에 제가 지지할 수 있게끔 그 당사자가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도 좋고 서민을 위해서도 좋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도 좋은 방향으로 턴을 해야 지지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사람이 아닙니까? 맹목적으로 쭉 뛰어다니면서 여기 지지했다 저기 지지했다 그런 사람 아닌 줄 잘 알지 않습니까? 누가 그랬더만요. 황장순이 희한한 인간인데 대통령이 지 말 안 듣는다고 탄핵에 찬성했다. 맞습니다. 정말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독하게 안 듣더만요. 그래서 저는 탄핵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무슨 지금 팬들 모아가지고 제가 이번 대선에 출마해서 표 얻을 사람입니까? 내가 무슨 정치를 못해서 안달이 나서 사람들 숫자 많은 쪽으로 가서 거기 기웃거리는 사람입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맞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지더라도 보수가 이번 대선에서 바뀐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만만찮은 득표력을 가지고 보수가 다시 회생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져야 되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이기는 수도 생길 수 모릅니다. 그런데 쉽게 모으는 게 좋다고 그냥 바닷가 가가지고 깨묵 던지면 물고기도 모여들죠. 그러면 뜨겠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까지라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잡았어요. 이제 깨묵을 던져도 더 이상 모여들 물고기가 없습니다. 안보라든지 전통적인 강경 보수를 상대한 맞춤식 지역적으로는 영남 노장년층 연령으로는 그리고 이념적으로는 강경 보수 이쪽은 거의 다 받았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계속 이 이야기를 안 바꾸고 똑같은 유행가를 계속 부르면 이제는 잡아놓은 고기가 죽지 더 잡힐 고기는 없다라는 겁니다. 눈먼 고기 빼놓고는. 그러면 홍준표 후보가 이제 표를 얼추 다 주워 담았으니까 쉽게 뜰 수 있는 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고기가 쉽게 잡히는 고기가 아니에요. 전부 지 개성이 있어가지고
뺀질뺀질한 고기들이에요. 이런 고기를 잡으려면 지금까지 이렇게 뭡니까? 뜨는 쪽자 같은 걸로 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그물을 제대로 던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주일 남았는데 제대로 진짜 엄청나게 센 강도를 제대로 던져도 정말 가능성이 많지 않은 게임인데 주변에 또 벌써 이 양아치들 뭐 이렇게 좀 붙어 있을 겁니다. 뭐라면요? 아이 이제 이깁니다. 45% 나온다. 대선 이겼다. 뭐 고정표가 그만큼 있다. 보수 다 직결했다. 그 말을 믿든지 제 말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믿고 결과를 한번 보길 바랍니다. 저도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